무엇보다 일자리도 많아지고 경제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팍팍할 때가 많거든요. 요즘 주식시장이 아무리 고점을 찍었다고 해도 체감이 안 되는데 생활비 부담도 줄여서 서민들이 숨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도 안정되고 아이 키우기도 좋은 전북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은 지역이 되길 바랍니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전북 도민 입장에서는 전북의 현안들 막힘없이 쭉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외면받지 않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페트롤 전북 아나운서 봉유정입니다. 설을 맞은 도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보다 민생의 안정일 겁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고물가 속에서 삶은 팍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에선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저소득층을 도와달라며 2년 가까이 20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씩 기부를 이어온 사연이 알려져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기부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매회 약 35만 원씩 지역의 저소득 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이 세상엔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잔잔한 감동을 더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명절, 걱정보다 희망을, 한숨보다 웃음을 더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2월 17일 화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네, 저희 페트롤 전북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전북의 히든 챔피언, 우리 지역 중소기업, 창업기업을 소개하고 또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역 인재 채용 등을 기대하면서 진행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우리 지역 마을기업 두 곳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토굴 발효 영농조합 김상관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먼저 토굴 발효 영농조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전통 발효식품을 특화시킨 농장으로 어떤 치유 농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 장류를 이제 생산하고 또 복분자 발사믹 식초. 예, 복분자와 발사믹 식초를 주력으로 하시는군요. 예, 예, 예. 치유 농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제 도시민들이나 또 그 지체 장애자나 어떤 취약계층이 도시에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농업과 연계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네, 요즘 시대에 또 요즘 세대에 어울리는 그 발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네. 이면에는 우리 대표께서도 직장 생활을 그 경상도에서 한 25년간을 하시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이 네.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이제 구미공단에서 2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 고향으로 이제 좀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접하다 보니까 이제 발효식품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에 아주 많은 발효식품 업체들이 있지만 예. 특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남기 어려운 또 건강에 대한 보증을 못해서 다양한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14년쯤에 고창으로 내려오셨다고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예. 고향인 고창에 오셔서 처음에는 이제 좀 좋기도 하셨겠지만 막상 그 창업이나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예. 지금은 어떤 정부나 각 기관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예. 정착을 하는데 이렇게 좀 쉽지만 저희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이렇게 시도해서 실패하고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처음에. 그다음 처음부터 그 발효 식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조경수를 심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제 간격이 좀 있어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 예. 콩을 심어라.
콩이요. 예, 그러면 콩이 우거지면 풀이 이제 못 자란다고. 그래서 콩을 심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장을 담기 시작하면서 발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계기는 정말 뜻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콩을 그냥 그 잡초를 억제할 목적으로 심었다가 예. 이렇게 발효까지 시켰습니까?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할 때부터 예. 이제 복리후생 쪽 이런 그 식당 영양사 관리를 해봐서 미각이나 음식에 대해 조금 알죠. 알기도 하고 또 정작 그 어떤 그 면역력에도 좋고 건강한 어떤 발효식품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콩을 재배를 하시고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약 2년 정도. 2년 정도 콩을 예. 재배하고 그러면 재배 면적도 조금씩 늘려나가셨어요? 늘렸습니다. 예. 그 과정을 그러면은 일단은 가족의 도움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마을 주민들하고 음.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했죠. 그 시절에는 대량 기계화 그 작업이 아니고 사람 호미로 심고 예. 낫으로 콩을 베고 그런 네. 수작업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많이 했죠. 네. 예. 그 콩이 발효되는 과정 그리고 예. 어떠한 그 원물로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렇게 나오는 과정 좀 들려주시죠. 이제 콩을 이제 가을에 이제 10월 달쯤 생산을 하면 이제 콩을 삶아서 이제 그 메주를 만들어서 띄우는 기간이 보통 한 3, 4개월 정도 걸리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묵은 소금에 이제 침질을 해서 이제 보통 90일 정도 됐을 때 건져서 된장 가르기를 하면 그 소금물이 이제 간장이 되는 거고 예. 이건 된장이 되는데 된장은 1년 숙성돼서 2년 차부터가 맛이 제대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간장은 3년 이상 이렇게 숙성이 돼야 우리 옛날 전통 된장 간장 맛이 나는 거죠. 네,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쉽게 와닿지 않는 게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좀 사 먹거나 집에서 이렇게 된장, 고추장을 이렇게 메주를 띄운다고 하죠. 예.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연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발효와 좀 비교했을 때 좀 차별화되는 게 있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기후 변화가 심하지 않을 때는 예. 자연에서도 메주가 잘 숙성이 돼서 발효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서 겨울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습이 많고 이상 발효가 되는 거죠. 즉 독소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오. 장에도. 그래서 수백 가지 미생물이 있는 그런 우리 전통 장에 독소곰팡이가 요즘은 좀 많습니다. 대기도 오염돼 있고. 예. 그래서 토굴에서 이제 숙성하는 어떤 그 기법을 도입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토굴에서 숙성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농진청 신기술 특허인 어떤 스마트 발효 공방 예. 거기에서 메주를 띄우고 장을 숙성시키니까 깨끗하고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농진청의 어떤 도움도 받으셨고요. 거기에 특허 기술을 도입을 해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지구 온난화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발효 공정에서 기온의 영향인 거죠. 가장 크죠. 예. 그럼 맛도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전통적인 어떤 그 된장 옛날 된장 맛이죠. 왜 그러냐면 잡균에 오염이 되면 예. 좀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 이상한 색깔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토종 미생물들이 발효가 잘 돼서 그 독소곰팡이가 못 덤비게 우접균을 만드는 어떤 그런 온도, 습도, 바람 모든 햇빛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 농진청 특허 기술입니다. 네. 그런 기술이 큰 도움이 되셨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예. 그럼 사업 시작하고 그러면 한 4, 5년 상간 안에 도입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꽤나 최근에 도입을 예.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전통 장류를 담그신 거네요. 기본 장류만 담그시다가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시장성을 좀 넓혀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창의 특산품이 복분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분자를 가지고 이제 식초를 만들고 예. 이제 한국형 발산 식초를 만들기 시작했죠. 또 그 또한 농진청에 이제 또 그 특허 기술을 또 도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가 식초를 만들면 할머니나 어머님들이 부뚜막에서
막걸리를 이렇게 그 따뜻한 부뚜막에 놓아서 솔잎을 꼽아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염 때문에 되지 않고 또 막걸리를 유통을 하기 위해서 살균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식초가 잘 안 되거든요. 생효소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제 토종 미생물 종균을 이제 그 보급을 받은 기술을 농진청하고 협약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야말로 신토부리 식초입니다. 네.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발사믹이라는 거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는 어떤 발사믹 식초가 굉장히 이제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의 대표님만의 어떤 식초 가장 좀 특징이 맛과 뭐 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복분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하고 토종 효모나 토종 시초, 신토보리 어떤 그런 미생물하고 어우러져서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는 어떤 그런 식초이기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전라북도가 보면 발효 엑스포를 하잖아요. 전주에서 네. 대상을 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대상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한 4년 전에 받았습니다. 4년 전에 벌써 그때부터 좀 인정을 받으셨군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실제 소비자들도 좀 많이 찾고 있습니까? 이제 많이 늘어났죠. 예. 네. 물 한번 드시고요. 네. 예.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뭐 요리나 이런 음식 관련 그 소스나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대표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장류도 만드시고 발사믹 식초도 거의 개발을 하신 건데요.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에 네. 팔리고요. 옛날에는 예. 오프라인도 진출을 했었는데 오프라인 시장이 줄어서 지금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네, 토굴입니까? 예. 토굴이라고 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톡을 발효 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단순히 판매를 넘어서 어떤 다른 영역에서도 좀 힘을 발휘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복분자 발사믹 식초를 가지고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에 이제 토핑 이렇게 연어알처럼 씹으면 톡 터지는 토핑 식초를 만들어 지금 특허 출원을 해놨는데 이제 그거를 음식에 이제 샐러드에 접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효 특화 농장이기도 하고 또 치유 농장, 그다음에 농촌 융복합 사업자이기 때문에 1박 2일 그 발효 기행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 진행을 하는데 첨가물이 없는 어떤 그 우리 옛날의 전통 밥상이라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고객들도 충성도가 좀 높고 제품 판매도 많이 증진되고 그렇습니다. 예, 어디로 가면은 체험과 숙박을 할 수 있나요? 고창에 톡을 발효 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약을 해서 뭐 예. 가족 단위라든가 어떤 연인이라든가 좀 방문을 해서 이런 1박 2일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떠세요? 좀 사업이 계속 확장돼 가고 있으신데. 지금 이제 건강에 대한 테마가 코로나 이후에 워낙 그 중요시하게 여겨서 1박 2일 프로그램에 이제 체험을 고창 복분자를 가지고 코디얼이라는 새콤달콤한 주스 원액 베이스를 만들고 저녁에는 발효밥상으로 그것도 이제 전라북도의 치유 음식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음식이 2개가 있습니다. 네. 돼지고기 항아리 구이에 누룩소금을 발라서 반나절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 복분자 발사믹하고 토핑 식초하고 또 특이하게 알콩 청국장을 토핑해서 이렇게 색다르게 만든 그런 음식들이 있죠. 네. 그 사실 그 활용할 수 있는 음식들을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한식과 어떤 퓨전을 많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메뉴 개발을 할 때까지는 저희 집에 오시는 다양한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조언을 받았고 또 어떤 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 이제 교육도 좀 많이 받고 그랬죠.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계속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또 도전도 하셔서 성과도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농업도 지속적인 어떤 연구 개발이 없으면 그 시장에 또 그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발사믹 식초 종류 같은 경우는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이렇게 R&D를 해서 이렇게 그 기능성이나 어떤 임상 실험을 통해서 학술대회도 나가고 예. 이렇게 한 제품들이죠.
예. 올 한 해 또 다양하게 활동도 하시고 또 어떤 대상도 계속 타고 계시니까 또 어떤 대회에서도 또 다른 성과를 거두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또 정리해 예. 주시죠. 예, 치유 농업에 대해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치유 농장 그 우수 치유 체험 농장 인증 제도를 그 시행을 했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예. 적합 판정이 났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인증서가 올 것 같은데 도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건강이 또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농촌 농업하고 연계된 어떤 치유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들에 앞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고창에 복분자 식초를 개발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어떤 농산물과도 상생할 수 있는 또 신선하고 또 다양한 어떤 그 원료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예, 예, 계속 오늘- 그래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굴 발효 영농조합 김상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추천 마을 기업입니다. 지평선 농부들의 허지혜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앞에 뭐 이렇게 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생강진액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네네. 예,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희 김제 지역에서 생산된 생강을 가지고 착즙해서 만든 생강 진액인데요. 이 한 병 지금 생강에 한 병이 지금 300ml 정도 되는데 한 예. 1kg 정도 생강이 들어 있고요. 지금 100%라고 되어 있어서 뭐 스틱으로 판매되는 제품 아니고서 다른 게 설탕이 첨가된 제품으로는 저희가 80%로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함량이 제일 높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이 함량으로는 가격도 아마 저희가 가장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으로 이런 퀄리티로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김제 지역, 황토 지역에서 생산된 생강으로 생산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맛과 향 또한 뛰어나고 드셔보신 분들이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입니다. 네. 지금 그 300ml의 생강 진액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또 명칭이 진주라고 보입니다. 진주가 어떤 뜻인가요? 네, 이제 진주라고 이렇게 붙여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수출을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온시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브랜드화를 하자 해서 온시향이라고 잠깐 붙였었어요, 이름을. 예. 근데 온시향이라는 이름도 처음에는 좀 야심차게 붙였거든요. 이제 시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라도의 생강이라고 하는 그 방언이잖아요. 하고 따뜻할 온자 써서 시향이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좀 낯선 거죠. 낯설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해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하자 해서 진저 플러스 주스 해서 진주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이 네이밍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진주 이 특징이 어느 나라에서나 이 알파벳을 다 읽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중국어도 그 병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독일어도 있고 다 읽는 방법이 다르지만 이 진주라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다 똑같이 읽을 수 있는 좀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욕심 있게 네네. 네이밍에도 엄청 신경을 쓰셨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지평선 농부들 영농조합법인이 그 단순한 영농조합을 넘어서 마을 기업으로 불리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좀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는 소농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농으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좀 제가 억울한 게 있어서 영농조합 법인이 시작됐어요. 저희가 가락동에 저희 김제 생강을 올리면 다른 지역보다 한 5,000원 정도 더 많이 받아요. 열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 김제 생강은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지역이 이게 지역 땅부터도 좋고 생강을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당장의 아나운서님도 저희 김제 생강 잘 알고 계시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이제 저부터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작 제가 주변 그 농가분들 보시면 가격만 잘 받으면 되지 김제 생강 그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뭉쳐서 우리가 우리 김제 생강을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게 당장 한 치 앞을 내다보면 값을 잘 받으면 되겠지만 이게 좀 길게 내다보면 우리 이름이 좀 알려져야 좀 더 나중에 좀 더 이게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처음에는 좀 설득해서 이 영농조 만드는 데 좀 힘이 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조금 입장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게 됐죠. 이 어떤 지역입니까? 마을 단위라고 하면? 저 이제 마을 단위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있는 데는 금구면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저희 금구면이라고 하긴 힘들어요. 이게 면 단위로 한다고 하면 황산면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저희가 마을 기업을 만들 때는 면 단위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금구면에 살고 있는데 저희 주변에 같이 그 조합원들은 대부분 황산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펴놓고 저희 금구면 끝하고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 키로수하고 저희 조합원들 키로수 따지니까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바로 붙어 있는데 면이 다르다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 그 김제시 전체로 이 마을 기업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이제 김제시 전체가 저희 마을 기업 이 마을 돼가지고 공동체로. 공동체 면적이 예. 돼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마을 기업은 김제시 전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그 촘촘하고 어떤 설득의 과정도 거치셔서 네. 이렇게 좀 마을 기업으로 불리기까지도 그 과정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은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분업도 좀 되고 계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마을 기업 내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마을 기업 내에서는 뭐 마을 기업 내에서 무슨 이 역할을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저희 마을 기업 내에서는 저희가 저희 거 종자 구입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매를 해드리고 약간 거의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 거 하시면 이제 이 저희 조합원 내에서는 저희 걸 이제 조합원들은 솔직히 큰 혜택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조합원들은 이미 저희가 제일 작은 농가고 이 조합원들은 이미 저희보다 잘하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큰 혜택은 없으신 게 맞거든요. 근데 예. 하지만 마을 내에 계시는 소농가들 그분들 걸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분들이 솔직히 소농가들은 이 생강이라는 작목 특징이 이렇게 대농들은 잘하세요. 하지만 작게 농사 지신 분들은 이 농사 특징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농사 짓는 법들, 귀농하신 분들한테 그런 것들 설명해드리고 그분들이 공판장 내면 저희가 냈을 때 한 박스에 10만 원 받을 거 그분들은 6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매입해드리고 그러니까 안 이쁘지만 멀쩡하니까 저희가 가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마을의 생강 농사를 좀 전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께서는 이제 지평선 농부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농가의 소득 변화라든가 인식 변화라든가 이러한 그 과정들을 쭉 옆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당연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조합을 만들기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 인감도 떼주셔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조합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겼죠. 여기로 이제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생강 농업에 뛰어드신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예, 언제부터 조금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생강집에 시집 와가지고 예. 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저희 이제 시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 저희 신랑이 이제 시부모님의 이제 저희 시어머니 식구들이 더 농사를 짓고 그 생강집이셔가지고 저희 신랑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강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생강 농사를 짓게 되었죠. 네. 생각보다 좀 어려우셨죠? 어떠셨어요? 맞아요. 처음에 저희 지금 매출 같은 걸 얘기를 해드려 보면은 첫 해에 지금 법인 만든 지가 3년 넘고 이제 4년 차 되는데 첫 해 법인 만들었을 때 매출은 1,60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 이제 3년 차 되고 이제 4년 차 되는 작년 매출은 지금 거의 9억 5천. 그러니까 이제 예, 몇 그러니까 배가 상승한 겁니까? 이제 이 저희 법인 매출은 이렇게 되지만 저희 신랑은 청창농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는 트럭이 없었어요. 트럭이 없어서 저희 집 차가 렉스턴이었거든요. 렉스턴인데 사륜이어가지고
이 사륜차에 200리터 물통을 뒤에 그 뒷자리를 접어서 거기다 싣고 밭에 들어가서 밭에 물 주고 약간 그렇게 약 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5년 전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꾸준히 개인적인 공부도 좀 이어가고 계시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늦게 시작했고 주변에 경험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예. 공부를 해야죠. 이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제 농산대학 각각 운이 좋게도 농산대학교가 가깝게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도움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농사도 지으시고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현장과 이론을 함께 가져가신 결과로 좀 그 큰 상도 받으셨네요. 지난해 좋은 일 있으셨네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저한테 제가 제 이름을 받긴 했지만 이제 이 법인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상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제 그 함께 농사를 짓는 분들과 함께 기술 공유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떠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 혼자 한다고 계속 했으면 이렇게 매출 성장도 없었을 거고 판매도 이렇게 팔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수출한다고 나갔을 때 그 바이어 분들께서 이걸 우리 걸 사줬을까도 싶어요. 제가 이제 영농조합 법인이고 마을 공동체 걸로 이렇게 판매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분들이 저희 걸 구매해 주셨고 이게 거기서 오는 공동체에서 오는 힘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항상 이렇게 제품을 만드실 때나 그리고 어떤 마을 기업분들을 대하실 때 이제 본인만의 어떤 철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지난 이제 장목반 회의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예. 이게 판로가 항상 문제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많이 하시는 분들 거는 거의 매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고민인 거예요. 이제 그분들 것까지는 신경을 차마 못 썼었어요. 근데 제가 더 분발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저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들 것까지 내가 품을 수 있는 역량이 좀 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김제시 내에서 진짜 생강이 생산되는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현재는 수출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네네. 방향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지금 택배를 보내는 국내에선 택배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낼 때는 이제 소량으로 나가야 되는데 수출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테스트로 1박스, 2박스지만 저는 분명히 저희 제품에는 자신이 있거든요. 분명히 테스트를 하게 되면 분명히 반응은 곧 온다고 자신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나갔을 때도 처음에는 한 팔레트 곧 이어서 바로 더 많은 물량이 리콜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올해도 해외 박람회 같은 걸 계속 나갈 예정이고 지금 전 세계로 나갈 예정이어서 지금 올해는 지금 작년에 한 2억 5천 정도 했는데 이제 올해는 한 25억 10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꿈은 크게 가지셔야지요. 네. 예, 마지막으로 굉장히 지금까지 마을 기업 지평성 농부들 이 형태를 꾸려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게 좀 지난하게 좀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처럼 그냥 쭉 이어갈 거지만 이 형태에서 이제 어쨌든 벌크업을 해서 예. 어쨌든 저의 목표는 이 마을의 기업 하나가 잘 돼서 이제 동네가 잘 사는 이제 어쨌든 저희 이제 꿈은 크지 너무 꿈이 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동네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가지고 나오신 진주 이 고농도 생강진액에 대해서 또 홍보도 많이 되고 바이럴이 많이 돼서 우리 지역 안에서 이런 좋은 생강이 있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을기업 지평선 농부들 허지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페트롤 전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